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선생입니다. 4월 16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떨롱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떨어져도 롱에 배팅해라. 롱에 배팅해라. 롱은 가격 상승을 의미하죠. 숏 가격 하락을 의미하죠. 이건 나스닥 이런 걸 게시판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 시장을 맹신하는 사람들도 떨어져도 롱이다. 여기 비슷한 맹신론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국민소득이 한 34,000불 대? 예, 34,000불 대? 이게 지금 한 5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5년째.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물가 많이 올랐죠.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데 집값만 올라갈 수 있을까? 떨롱 이거 맹신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떨롱을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떨어져도 롱이다. 그러니까 네가 집 한 채 없이 전월세나 전전하고 있지.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집을 샀죠. 막하다. 이제는 그렇게 자극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성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는 좀 다른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전월세 살아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님이 보증금도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전세 사기꾼 소리나 듣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문제는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즉 근래 들어서 제가 전세 거래량 감소 현상 그리고 전세 가격이 실질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다뤄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새로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전세가 나가지 않아요. 집주인은 전세 놓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돈을 돌려주는 게 맞죠. 전세를 놓고 나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머리 아파하는 일들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면 이런 글이 난무합니다. 거래량도 붙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네요. 서서히 오르막 진입인가요? 거래량 살아나네요. 이거 지금 줄줄이 뭐 8억이 코앞이네요. 9억 가겠네요. 10억 가겠네요. 올 하반기는 꽤 오르기 시작하겠네요. 거래량 많네요. 이런 글들이 줄줄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에 흔들릴 필요가 없겠다. 이게 현실이다. 이 사람들은 가상 공간에 살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뭐 시절이 하도 수상하죠. 예, 새마을금고 우리는 PF 이야기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담대도 열어보니까 이것도 통제 불능 상태더라. 왜? 집값이 거의 한 90%까지 막 대출 풀로 다 땡깁니다. 사업자 대출 땡겨 1금융권 40%뭐 60% 돈을 막아놨어도 부족한 돈 2금융권에서 다 땡겨왔어요. 근데 집값은 고점 대비 70% 수준으로 왔다. 이런 깡통주택도 수두룩합니다. 거기다가 오늘자 환율 1,400원 찍었습니다. 박정훈의 지식 한바 구독자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어요. 방송 괜찮거든요. 환율이 1,400원 뭐 순간적으로 터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미치는 영향 제가 뭐 환율, 채권 금리 이런 거 주기적으로 계속 다뤄드리잖아요. 그만큼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채권 금리가 미국이 가파르게 튀었습니다. 5%를 찍고 3.8%를 갔다가 4.6%로 왔어요. 고점과의 격차가 더 가깝다. 이 저점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제 금리가 4.37% 매섭게 치고 오르고 있을 때 지인이 채권에 투자하는 지인이 있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 사라 팔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비중 좀 줄이는 건 어떨지요. 이게 4월 5일날 제가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덜 먹고 현금만 가만히 있어도 가치로워지지 않을지 지켜보자. 이 말인즉슨 이 가격이 더 오르면은 일단 조금 조정했다가 할 수 있죠. 이게 뭐 채권이나 뭐 주식이나 이건 가능하죠. 부동산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응법은 무엇입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붙고 있네요. 가격이 올라가네요. 오르막 진입인가요? 거래량이 살아나네요. 하반기부터는 오르겠네요. 거래량 많네요. 할 수 있는 건 입으로 멘트를 칠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 자, 그래서 지인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시절이 너무 수상해지는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채권 금리가 3.6%입니다. 미국과의 채권 금리 1% 차이 납니다. 저도 미국 채권에 조금 투자해놨어요. 투자? 뭐 예금이죠. 예금이죠. 단기물에 넣어놨으니까 예금 개념으로 조금 넣어놔 봤습니다. 환율도 요동치고 그래서 환차익도 있고 뭐 이자 소득도 있고 뭐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긴 했는데요. 그마저도 저는 정리할 거예요. 이제 정리할 거예요. 왜? 이제 한국의 기회를 기다리려고요.
저는 뭐 부동산을 산다 이런 이야기 안 했죠. 부동산 안 살 거다. 투자할 생각도 없다. 다만 채권 금리가 우리나라 5% 이상 튀어오르면 나는 이거 할 거다. 이거 할 거다. 그런 말씀을 과거에 많이 드리다가 요즘 채권 이야기는 별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뭐 저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하려고 보지 않습니다. 망하려고 보지 않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짱 날 것 같으면 이런 거 절대로 투자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예. 이런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일본식으로는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희망 아주 긍정적이죠. 예, 긍정적이죠. 물가 30년 동안 안정, 내 월급 30년 동안 고정 그런 시절이 올지언정 미친 듯이 물가가 폭등하고 내가 가진 자산, 현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그런 꼴은 안 봤으면 좋겠다. 물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뭐 주식에 들어간다든지 뭐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또 나름 해칭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시절이 수상하다.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쉬는 것도 투자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말에 뭐 작전을 짜가지고 한번 수행해 본다고 하고 오늘도 전화가 왔었는데 채권 비중을 조금 줄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나마 지금 채권 금리가 이만큼 올랐거든요. 미국 10% 정도 올랐죠. 4.32, 4.6이 되었으니까 10%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올랐죠. 그럼 이게 장기물을 들고 있으면 좀 타격이 클 수 있거든요. 아무튼 수상할 때는 쉬어가자 이런 의미로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요. 쿠팡 알리 이용하실 거면 기왕 이용하실 거면 아래통에 링크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은 저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여러분들은 똑같은 물건값으로 똑같은 값으로 물건을 사고 그러면서도 저에게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사실 저하고 쿠팡하고 알리하고 이 나눠먹기입니다. 나눠먹기. 딱히 어디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죠. 매도 물량 54,000개, 뭐 내일 되면 55,000개 또 되겠죠. 55,000개. 뉴노멀의 시대. 하지만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 줄어드는 속도로는 어림도 없어요. 이 매섭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22년도와 24년도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22년도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23년도와 비교해 볼게요. 23년도 가격은 올랐어요. 거래량도 올랐어요. 24년도 가격도 빠지고 있어요. 거래량도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22년과도 비교해보고 이렇게 여러 번 같이 비교를 해봐도 지금 시장 상황 좋지 않다. 근래에 들어서 가장 총선 직전부터 느끼는 분위기는요. 강보합세에 있었던 가격 요런 차트는 제가 자주 그려드리죠. 뭐 21년 혹은 그때쯤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가 23년도 여기를 갔었습니다. 22년도 내리막길을 가고 23년도 반등했다가 23년도 끝자락부터 다시 저가격의 아파트들은 전저점을 오히려 깬다 싶을 정도로 매섭게 빠지고 있고요. 호재가 있다는 지역, 인기 있는 지역은 강보합, 아닌 지역은 뭐 약보합, 그 외 지역은 약보합. 뭐 고가의 아파트고 나발이가 없었습니다. 가격 이렇게 짚어드리잖아요. 고가격 아파트들도 평균 뭐 20% 정도 빠지고 저 밑에 가격 아파트는 뭐 30% 정도 빠지네요.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제 거의 평균 뭐 고가격 아파트들도 평균적으로 25% 정도 빠지는 느낌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보합이다. 근데 최 근래 들어서 총선 직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은 그나마 인기 했는 아파트 중에서도 강보합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도 약보합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몇 건씩 거래가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 조금 줄어들고요. 어떤 점 임대 물량 조금 줄어들었고요. 거래량 145건, 거래량 많아요. 대단해요. 뭐 이렇게 해도 지금 수준의 거래량이라는 것이 2067건, 뭐 2200건 아래쪽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대구하고 거래량이 비슷합니다.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인구 대비로 나눠봤을 때 광역시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곳이 부산이라는 말씀 제가 주말 브리핑 때 말씀드리죠. 인천하고 부산하고 이제 달라졌습니다. 2위 도시의 위상은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부산이 앞서 있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인천이 2위 도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4월의 거래량은 3월달 같은 날짜에 남은 날수 비교해 봤을 때 거래량이 10% 정도 떨어진다. 4월의 거래량 2,000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월의 거래량이. 그러면 살아나던 분위기가 꺾여 나갔다. 이거 다시 뭘로 살리나요? 뭘로? 기대감으로 살릴 수 있나요? 정책으로 살릴 수 있나요? 돈을 퍼부어서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개인들이 미친 듯이 뛰어들어야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들 개인들이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라. 괜찮다, 괜찮다. 건당 거래대금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이거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평균 매매 가격이 한 3억 2천 정도 수준까지 오면은 또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제 내피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근간으로 가격을 산출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 왔을 때 매력적인 구간이 온다. 지금 이 추세대로 가격이 빠져준다면 올 연말쯤, 짧게는 연말쯤 한 6개월 정도 바라보고요. 길게는 1년, 2년 안쪽으로 분명 무슨 어디선가에 크러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요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급할 거 없다. 60조를 퍼부었는데도 거래량은 미친 듯이 살아나는 현상이 없었다. 20조를 퍼부었으면 꼬라박으면 꼬라박았지. 2022년, 23년 정도 그 중간 정도 수준의 거래량 1,500에서 월간 기준 1,600 정도 거래량 수준이 나타나고 가격이 좀 더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거래량은 늘어난다. 그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되는 걸 거예요. 그거는 벌집 순환 모형을 통해서 꿀벌 순환 모형 아닙니다. 벌꿀 순환 모형 아닙니다. 벌집 순환 모형입니다. 벌집 모형으로 허니콤. 부자들 지금 좀 사지 조금 사는 것 같지만 탄력이 붙지 않더라. 분양권 뭐 거래 약간 더 늘어나는 느낌이지만 별로 없고요. 전세 거래량 줄어들죠. 전세 거래량 같은 날수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난달 대비 거래량 15% 정도 부족하고요. 거래가 많았던 1월달이나 1월달 견뎌봤을 때는 거래량이 20-30%씩 떨어집니다. 전세 힘 못 써요. 매매 가격 당연히 힘 못 써요. 그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전세 가격 빠지고 있는 모습 계속 보고 계시고요.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고가격 아파트, 완전 비싼 아파트, 요 근래 몇 건 있었지만 제일 비싼 게 13억 정도. 그나마저도 대형 평형 제외하고 나면 대우 마리나 10억 8천. 이거 조금 거래 올랐는 가격 나왔나요? 나머지 25% 정도 빠지는 고가격의 아파트들의 모습이었고요. 7억 이상 아파트 딱히 힘 못 쓰죠. 딱히 힘 못 쓰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6억 아래쪽은 마찬가지. 6억 바로 위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치고 올라가야지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5억대 뭐 그런 아파트들이 6억짜리를 치고 올라갈 건데 위에 있는 애들이 오히려 지금 더 누르고 있어요. 더 가격 낙폭이 더 커지면서 더 누르고 있습니다. 밑에 애들 올라갈 수 없다. 대출이 이미 다른 영역이 되어버렸다. 2021년, 23년 이런 신고가 대단해요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 그닥 신봉할 거 없다. 하루에 거래가 뭐 150건 가까이 터지는데 뭐 신고가 신규 거래를 제외한 신고가가 뭐 한 5% 비중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진짜 매일 눈으로 그거 하나 찾아내 가지고 신고가 대단해요 외치는 사람은 그냥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욕봤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정도지. 와 저거 신고가 나왔네 대단하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집 가격도 오르겠지 하면서 같이 옆에서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꿈 깨시라.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러하지 않다. 오죽했으면 신축 가격이 길 하나 건너서 신축 가격이 팔아가는데 길 하나 건너서 한 10년차 되는 아파트가 4억 하고 이런 시장이에요. 이게 가격이 오른다고 이게 같이 오를 것이다. 오산이더라. 자, 몇 끝에만 더 짚어볼게요. 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빠지는 느낌. LG 메트로시티 근래 40%까지 빠졌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럼 또 뭐 향이 어떻고 뭐 이렇게 따질 필요 그렇게 안 따져봐도 요 하락률 숫자만 보고 가도 저 뭐 향이 좋건 안 좋건 그 수십 건 수백 건의 거래 중에 한두 건씩 묻혀나는 거래 그렇게 세밀하게 따지지 않아도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큰 흐름을 보고 따져야 되는 순간에 아주 미시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이런 저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빠졌는 것이다. 그렇게 항변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시장은 제 갈 길을 가더라. 가격은 후딱만 지켜볼게요. 이렇게 보죠. 15분 앞에 좀 쓸데없는 말이 길었나 봅니다. 거의 뭐 반토막 1층에 반토막 뭐 슴직한 거래죠. 이거는 2022년에 아주 분위기 안 좋을 때 1층에 반토막까지는 아니었거든요. 1층에 반토막 그러면 그건 99% 확률로 거의 직거래였어요.
1층의 직거래, 1층의 중개거래는 40%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더 낙폭이 큰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다. 아까 제가 차트 그려드렸던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35%. 이거 뭡니까? 이거 50% 가격에 빠지는 것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재건축하려고 그러면 비싸게 느껴집니다. 왜? 건축비, 5억, 6억 우습거든요. 재건축의 시대가 좀 저물어 가고 있는 것들도 시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것이 사라진다. 야, 그러면 입주도 없고 신축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나마 준신축이나 이런 것들이 짱짱하고 날아가겠네? 아닙니다. 그냥 시장이 스톱. 시장이 스톱. 분위기가 그냥 냉각된 상태로 그런 냉담기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냉단기를 가진다고 보지 오히려 그나마 있는 신축에 서로 너도 나도 경쟁하고 뛰어드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도 좀 줄어드는 추세, 임대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시청 감사합니다.